비트코인이 1억까지 도달하는데 아주 중요한 호재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ETF에서 승인이 됩니다. SEC에서 ETF를 승인해 주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과거부터 전통 시장의 최강자들은 무슨 캐피탈, 무슨 자산 운용사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너무나도 큰 자본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가장 거대한 자산 여기서 코인에 들어오질 못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ETF라는 것이 정부 기관을 통해서 승인이 됐다라는 것은 이 거대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비트코인의 기관 자금이 대놓고가 중요합니다. 대놓고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핵심이고요. 두 번째, 반감기가 있죠. 반감기는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 발생하는 코인의 양이 반감한다는 것이고요. 그 반감을 통해서 이번에 약 10만 개 정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자본시장의 가장 중요한 수요와 공급 면에서 반감기를 통해 공급량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는 그대로 있으면 결국 수요량이 증가한다. 따라서 가격은 상승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긴 차트 어디선가 본 적 있을 것도 같죠? 여기서 뭘 보여주냐면 이게 비트코인의 로그 지수 차트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레인보우라고 하는데 우선은 빨간색, 그리고 주, 노, 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해서 무지개 색깔로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같은 색깔에 있는 지점들은 하나의 밴드를 형성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노란색도 마찬가지죠. 같은 색깔에 있으면 위에서 설명을 해둔 것과 같이 동일한 위험률 지역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레인보우 차트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반감기를 한번 거치면서 1000이죠. 찍었습니다. 그 다음 반감기를 지나자 만을 찍었어요. 그 다음 반감기를 지나자 10만이죠. 이렇게 약 10배 정도를 꾸준히 상승시켜 왔기 때문에 이 반감기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 반감기가 언제다? 4월 19일. 이제는 예정이 아니라 거의 확정된 사실이에요. 이 반감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거대한 상승을 만들어갔던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반감기 이후에 상승하죠. 반감기 이후에 상승합니다. 이번에 상승 안 할까요?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이유가 아까 살펴봤던 바로 두 번째 이유, 비트코인이 1억 원 돌파한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자, 올해 들어서 알트코인도 함께 성장을 해줍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던 바로 그것 밈코인이죠. 밈코인들 2월 말부터 정신없이 달렸어요. 이때도 여러분들께 정보 드리려고 저도 많이 바빴었고요. 그때 따라오셨던 분들 돈 많이 버셨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정말 쉴 틈도 없이 AI가 또 나와줬었죠. 관련된 코인들 여태까지 많이 찝어왔었고 수익도 맛있게 잘 먹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번에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두 다 궁금해하셔야겠죠. 자, 블랙록 요즘 들어서 많이 보입니다. 원래 유명하죠.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이기도 하지만은 이 코인 업계에 요새 잘 보이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RWA, 이 RWA라고 하는 시장에 직접 들어오겠다라는 인터뷰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면서 코인 업계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아저씨가 레리 핑크라고 하는 블랙록 회장님인데 이분이 원래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론자였습니다. 근데 입장이 바뀌죠. 그 변화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부정론자였다가 비트코인 신봉자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두 달 동안 약 20만 개를 매집하면서 자, 개당 가격 보시면 20만 개, 얼마나 대단한 양인지 아시겠죠. 그를 통해 비트코인 불장을 이끌게 되고요. 자, ETF, 비트코인 ETF 이후에 지금은 이더리움 ETF도 추진하는 중입니다. 결국 그걸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RWA 코인 이 사업을 이더리움 ETF를 통해서 해내겠다라는 의지예요. 자, 이처럼 RWA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많은 코인들이 RWA의 수혜를 받으면서 성장을 해옵니다. 폴리메시, 온도, 엘리시아 이와 같은 코인들이 주요 수혜자가 되었죠. 이처럼 RWA의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방금 살펴본 바로 그곳 블랙록이 이더리움 ETF까지 결국 성사시킬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블랙록이 선두에 서서 사업을 이끌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거대한 기관들이 끊임없이 참전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타의 프로젝트들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프로젝트들은 어떻게든 중요한 사업 내용들과 코인과
연계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다면 지금 이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RWA가 곧 코인 그 자체입니다. 이 내용도 잠시 한번 이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애초에 RWA가 Real World Asset, 그냥 현실 자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랑 코인이 뭔 상관이냐? 이 자산을 코인으로 아주 잘게 쪼개서 토큰화하겠다라는 뜻인데요. 자, 아주 쉬운 예로 우리 비트코인 거래를 하죠. 비트코인이 현재 약 1억 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는 어떤 주식이 만약에 한 주당 1억이다. 그러면 한 주 거래를 하려면 1억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어때요? 1,000원이면 가능하죠. 굳이 한 주를 다 안 사도 된다는 뜻이에요. 잘게 쪼개도 1,000원어치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보면 굉장히 고가의 자산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중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이죠. 모나리자. 뭐 값으로 헤아릴 수가 없을 그 정도가 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2023년 미국이 발행한 국채다. 대체 얼만큼 될까요? 뿐만 아니라 금, 원유, 기타 등등 수도 없이 많은 고가 자산들이 있어요. 이것을 토큰으로 소액 분할해서 발행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통해 국제적으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거래를 지원한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볼게요.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 중에 하나죠. 남산타워입니다. 누구 건지도 잘 모르지만 일단 매각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눈물을 머금고 매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1,000억을 마련을 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매매 계약은 무산이 되고 말겠죠. 자, 지금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1,000억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아니라 코인으로 발행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남산타워 얼마인지 모르지만 1,000억으로 다시 한번 상정을 하고요. 그리고 코인을 1,000억 개를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코인 하나당 1원이 되죠. 이렇게 되면 꼭 누군가가 1,000억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000원 아니 1,000원만 있어도 그만큼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 세계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유동성. 고가 자산의 고질적인 특징이 바로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결국 유동성, 흘러다닐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자본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 거대한 자본이 있어야만 진입 호가라도 불러볼 텐데, 그런 유동성 꽉 막혀 있는 이런 녀석들을 유동성을 확보해 주겠다. 그러면 대체 누가 돈을 벌까요? 기관이죠. 왜냐하면 거래를 발생시키면 돈을 벌게 돼 있으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RWA 시장을 기관들은 자산 시장의 미래다라고 지켜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RWA 시장 기관에서 그동안에 코인 업계에 잘 들어오지 못했던 바로 그곳 기관에서 RWA는 직접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왜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RWA가 중요한 건 알겠다. 그런데 당장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자, 우선 업비트 키시고 오늘 찍어드리는 코인들 한 번씩 확인 먼저 해보셨으면 합니다. 같이 살펴보시죠. 그에 앞서서 저희 코인새끼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 커뮤니티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가 있어요. 거기 클릭하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숫자 6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볼 코인은 바로 체인링크죠. 자, 체인링크의 역할은 데이터를 중개해주는 서비스랍니다. 자,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 이걸 통해서 이 데이터를 블럭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저장이 됐죠. 그런데 또 여기에 다른 세상이 있어요. 여기서 이 정보를 달라고 합니다. 주죠. 그러한 정보의 중개 연결을 해주는 것이 바로 체인링크고요. 이러한 서비스를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를 할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커다란 변수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부동산 가격이 변동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점이죠.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와 같은 정보를 현재는 등기소에서 100%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보를 일단 온체인이라고 해요. 블록체인에다 올리는 작업을 온체인 시켜주는 역할 바로 체인링크가 합니다. 두 번째, 이걸 통해서 RWA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시 또 꺼내서 써야 되겠죠. 그 역할 바로 체인링크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RWA에서 오라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또 다른 이슈가 있었죠.
바로 스위프트, 국제은행들 결합체죠. 우리가 예를 들어 해외 송금을 하겠다. 그러면 스위프트 코드를 통해서 우리 은행 그리고 상대 은행 코드를 잡게 됩니다. 바로 그 스위프트에서 체인링크와 함께 상호 운용성 테스트를 성사시킵니다. 이걸 왜 할까요? 스위프트라는 그 국제기관이 심심해서 이런 걸 할 리가 없죠. 이들이 하고 있는 국제 송금을 위해서 체인링크의 블록체인을 사용해 보겠다라고 하는 테스트예요. 즉 앞으로 국제 송금 블록체인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인 거죠. 그리고 체인링크에 앞서서 구글 클라우드에서 먼저 발표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구글이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날씨 정보를 노출해 주는 것이죠. 그 날씨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쓰는데 그 블록체인에서도 오라클 서비스라고 있는 바로 체인링크와 협업을 공식화하였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처럼 블록체인에서 오라클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해요. 차트 보시면 비트코인 랠리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같이 성장을 해왔어요. 자, 1차 상승에서 200% 올리고요. 2차에서 90% 올립니다. 최근이죠.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맞을 때 같이 조정 좀 맞아주고 이제 3차 랠리 또 달리겠죠. 얼마큼 올라갈지 아주 흥미진진한 상황입니다. 다음 RWA 코인으로 두 번째는 바로 아발란체입니다. 우리 모두 JP모건이라고 하는 월스트리트 아주 강력한 자산 운용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JP모건이 오닉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일종의 디지털 자산 운영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인데 그곳에서 바로 아발란체를 선정해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스타덤에 오르죠. JP모건이 협업 소식을 발표하자 마침 비트코인이 또 상승을 해줍니다. 아주 정말 땡큐 베리머치한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그로 인해서 520%를 올립니다. 훌륭하죠. 코인 시장 대장인 비트코인이 오름과 동시에 대박 호재가 터져주고 그 결과가 바로 이런 내용이죠. 520%. 그리고 최근에 블랙록 RWA 이런 호재를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260%를 또 올립니다. 비트코인 호재 아직 안 죽었죠. 반감기 이슈에 앞으로 남아있는 홍콩 ETF, 영국 ETF 등등등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본이 유입될 것이고 그럴수록 WA 코인과 아발란체 거대한 상승파동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다음은 IOST입니다. IOST 언론 자료에 따르면 홍콩 정부와 협력해서 RWA 사업 진행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홍콩 통화청에 스테이블 코인 프레임워크 구축 참여를 제안했었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에 앞서서 리플은 디지털 홍콩 달러 파일럿 테스트를 했어요. 이 디지털 홍콩 달러가 뭡니까? 바로 이거죠. 스테이블 코인. 이 테스트를 통해서 부동산 토큰화 모색을 하겠다. 자, 부동산 토큰화 방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바로 그것 RWA. 결국 스테이블 프로젝트를 통해서 RWA까지 확장을 해 나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IOST 다시 한번 스테이블 코인 둘이 겹치죠. 내용이 겹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 자, 홍콩 정부가 스테이블 사업 추진하면서 리플, 좌리플, 우 iOS 동시에 가져가겠다. 또는 이 둘을 합쳐서 3자 협업 구도로 가겠다. 이 정도의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홍콩이라는 이 나라가 왜 일단 나라는 아니죠. 이곳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코인 시장을 바라볼 때 자본 관점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국가 두 길이 바로 미국과 중국이죠. 중국은 사실 공식적으로는 코인을 안 한다, 코인 금지다 이런 식으로의 선언은 했지만 중국의 거대한 자본이 코인에 들어와 있는 건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놓고서는 못 넘깁니다.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하느냐? 홍콩을 통해서 자본을 외국으로 빼죠. 코인을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그 중개 역할하는 곳이 바로 이 홍콩이에요. 자, 그 와중에 최근에 또 무슨 뉴스가 있냐? 비트코인 ETF를 미국 다음으로 승인해줄 정부 홍콩으로 찍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홍콩 ETF는 이 동아시아 전체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이지만은 특히나 중국 자본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게 승인이 된다는 건 이제 공식적으로 자본 유통이 가능해져요. 이해가 되시죠? 왜 사람들이 홍콩 ETF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홍콩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스테이블 코인과 그와 함께 지금 거론되고 있는 RWA 다 같이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요 IOST는 업비트 상장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많이 익숙한 코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살펴보시면 가운데 제가 선을 하나 그려놨어요. 바로 이 선. 딱 봐도 중요해 보이죠? 자, 여기서 저항과 지지가 나와주죠. 또 나옵니다. 저항이 됐고요. 또 저항이 됐어요. 자, 여태까지 있었던 거대한 이런 지점마다 전부 다
이 선이 관여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번에도 한 번 더 여기를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주 수직 상승을 해주죠. 그야말로 수직 상승입니다. 자, 한 번 더. 그야말로 수직 상승이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랠리 중이었어요. 그 랠리와 함께 수직 상승이 나와준 것이죠. 자, 이번에 상대적으로 그 랠리에 소위 바를 잘 못 받았어요. 많이 못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거론이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일단 코인에서 과거와 달리 너무 많은 섹터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돈이 분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 사실 아직 알트 시즌이 덜 왔다. 즉 아직은 돈이 비트코인에 더 많이 묶여 있다. 그런 이유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바로 이런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RWA는 그 자체를 취급하는 코인도 있지만 아까 오라클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연계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내용의 특성 자체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 업비트 중심으로만 봐도 워낙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또 좋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상장 전에부터 워낙에 잠재력이 좋아서 그때부터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 지금 상장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굉장한 유망 종목이에요. 지금 보시는 게 그 차트의 일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 워낙마켓보다는 사이즈는 작지만 그만큼 테스트보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곳이 바로 BTC 마켓이죠. 상대적으로 잠재력이 높지만 아직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지 못한 이런 종목들이 BTC 마켓에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해외 거래소 말도 잘 안 통하고 이런 데 말고 여러분 BTC 마켓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있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아서 헤이즈라는 양반이 있어요. 비트맥스라고 하는 거래소 창업주고 최근에 무슨 김치 코인 어쩌고 하면서 좀 뭔가 비하 발언을 하면서 욕 먹고 있는, 아주 쓸데없이 욕을 사서 먹고 있는 양반이 하나 있죠. 근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인 건 맞아요. 투자자로서도 그렇고 종목 선정에 있어서도 대단한 적중률을 보여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지금 오늘 말씀드린 요 물음표 코인 본인 지갑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계속해서 호재가 끊임없이 터져주고 그만큼 가격도 상승해주면서 시장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성장만 했으면 좋겠네요. 그 중에서도 RWA가 앞서 살펴봤던 밈코인, 코인, 그 다음에 차기 주자로 주목을 받고 24년을 화려하게 장식해 나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새로운 이런 종목들 이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해당 코인들은 정보방에 참여하신 분들께만 개별적으로 소개해 드리는 점 아무쪼록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커뮤니티 정보방에서 제공해 드리는 내용은 100% 무료로 진행되고 지금까지 정확도, 신뢰도 90% 이상 확정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해당 RWA 코인 종목 정보 받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방 들어오시면 되는데 영상 하단 보시면 더보기가 있어요. 여기 클릭하시면 보이는 급등 종목 문의 참여 링크, 여기 통해서 링크에 들어오신 다음에 숫자 6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입 신청 순서대로 초대 드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순서가 늦어지는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주말도 껴있고 하니까 참여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가급적이면 빠르게 신청해 주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감기를 한번 거치면서 1000이죠. 찍었습니다. 그 다음 반감기를 지나자 10만이죠. 왜냐? 반감기 이후에 상승하죠. 이런 이유가 아까 살펴봤던 바로 두 번째 이유, 관련된 코인들 여태까지 많이 찝어왔었고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보면 굉장히 고가의 자산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중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이죠. 모나리자, 뭐 값으로 헤아릴 수가 없을 그 정도가 될 것이고 오라클 서비스라고 있는 바로 체인링크와 협업을 공식화하였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처럼 블록체인에서 오라클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홍콩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스테이블 코인과 그와 함께 지금 거론되고 있는 RWA 다 같이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요 IOST는 업비트 상장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많이 익숙한 코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살펴보시면 가운데 제가 선을 하나 그려놨어요. 바로 이 선. 딱 봐도 중요해 보이죠? 자, 여기서 저항과 지지가 나와주죠. 또 나옵니다. 저항이 됐고요. 또 저항이 됐어요.
자, 여태까지 있었던 거대한 이런 지점마다 전부 다 이선이 관여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번에도 한 번 더 여기를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새로운 이런 종목들 이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해당 코인들은 정보방에 참여하신 분들께만 개별적으로 소개해 드리는 점 아무쪼록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